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준혁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예전에 유튜브에서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일단 좀 아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일단 해드렸고, 그 부분 이후에 시장이 계속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종목들 중에서 예전 주도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은 시장 안에서 좋다라고 얘기했던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그 종목이 좋다는 걸 사실 진짜 나만 알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호재들은 시장에서 보통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을 판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시장은 일단 상승 부분이 깨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전에 언급은 일단 해드렸고요. 지금은 패턴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로서는 완전히 뭐 이탈된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저번에 이제 2875포인트 정도가 좀 강한 2875포인트 정도가 좀 강한 저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일단은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시장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전에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여전히 반등 부분을 기대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반등을 기대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반등을 기대를 해서 미리 종목을 산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항상 이제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식도 특히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대응으로 철저하게 대응으로 시장에 대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중요 지수권은 이걸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돌파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978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도록 하죠. 2978입니다. 2978포인트가 돌파가 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부터 단기적으로 뭔가를 좀 가족들한테도, 초보분들한테도 좀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2978 돌파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여전히 망정세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돌파하는 형태가 뭐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나오면은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한다. 만약에 돌파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고백을 했는데 난 당신이 싫어요 라는 답변을 받으면 그래도 끝까지 따라다니면 스토커가 되죠. 나만 비참해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도 2978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면 일단 그냥 기다립니다. 2978포인트가 돌파가 되면 그때부터 좀 공격적으로 하셔도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도 일단은 추세가 이탈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지는 꽤 됐습니다. 이전 우리 영상 찾아보셔도 그런 부분을 일단은 체크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여기서 흐트러질 때 여러분들한테 좀 현금화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바로 이제 되돌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이었죠. 그리고 시장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봤던 반등 라인 언저리에서 시장은 일단 반등에는 성공을 했고요. 반등에는 성공을 했는데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질지 이어지지 않을지는 아직까지 역시 결정이 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의 지금 기준 라인 자체는 962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962포인트가 돌파가 되면 그때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한다. 962포인트가 돌파되기 전에는 보수적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안 한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저희 가족분들한테는, 초보이신 분들은 제가 단기적인 추세가 전환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 하셔도 뭐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분 자체는 시장이 상방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을 하면 돈 벌기가 굉장히 좀 쉬워지기 때문이죠. 그 타이밍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 단순히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LG생활건강 실적 굉장히 좋은데 요즘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한원시스템, 현대백화점, 페노션, 삼성전기, 제주항공, 파라다이스, LIG넥스원, CJ 프레시웨어 뭐 이런 종목군들 실적이 좋은데도 밀리고 있는 종목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올해 실적이나 내년 실적이 거의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역사적으로 실적을 봤을 때 그런 종목들도 지금 같이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한 번씩 제가 이제 비가 오면 아무나 다 비를 맞죠. 근데 누가 빨리 말릴 수 있느냐, 누가 아프지 않을 것인가, 누가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날이 맑을 때 누가 뛰어놀 수 있을 것인가를 비 올 때 막 다 비 맞는다라고 괴로워하기보다는 날씨가 쨍쨍할 때 누가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에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시나리오대로 일단 얘기를 하면은 이번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렇죠? 미국이 약간 지금 시장이 조금 애매한데요. 나스닥 종합 한번 볼까요? 나스닥 종합을 보면은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얘기를 할 때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딪혔다 깨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부딪혔다 깨지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미국이 고용이 일단 좋지 않게 나왔죠. 고용이 좋지 않게 나왔는데 이전에 나왔던 ADP 민간 고용은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그렇죠? 민간 고용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미국은 고용 문제가 사실은 이전에 이제 교직원 고용 부분이 살짝 꼬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수치 때문에 이번에 고용이 좀 안 좋게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7, 8월 고용 자체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용이 중요한 이유가 고용이 안정이 되어야지 월급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월급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돈을 쓰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써야지 미국 GDP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부분이 양호한 모습을 일단 보일 수가 있고 그래야지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하더라도 시장의 충격 자체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금융이라든지 경제가 전체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고용은 시장 예상치가 50만 건 정도 했는데 얼토당토않게 또 한 반토막 나태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는 이 고용 자체가 그래도 견조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번에 올해 연내에 이제 시행하려는 테이퍼링 자체는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테이퍼링은 한다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기보다는 강도에 자꾸 주목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 강도 자체는 시작을 하더라도 원래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일단 끝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 상반기에 끝을 내려 그러면 12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아마 7월달에 FOMC에서 이게 종결을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요걸 갖다가 줄여보면 150만 불씩 이제 줄이게 되는 그런 식의 형태가 일단 나오게 되는데 요 부분의 수치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시장 안에서는 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스테이크로 가느냐 안 가느냐 거기에 시장의 관심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그 경제 상황을 보시면서 사실은 두 나라만 보셔도 되는데요. 미국하고 중국이죠. 미국하고 중국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경제를 이끄는 두 개의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 미국 성장률이 자꾸 떨어진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는 황다 사태, 전략 사태 뭐 이런 식의 자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양대 엔진이 둘 다 약간 좀 애매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 조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인식 자체가 또 바뀌려고 하면 또 급하게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시장의 두 개의 지표, 두 개의 지수 기억을 하셔가지고 그 돌파되면 그때부터 좀 공격적으로 하고 그 이전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 주식보다는 현금 쪽으로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우리 보통 유튜브 보면 한 5분 보고 안 보던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한 개 해드리면 지금 이걸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옛날에 그 제가 한 번씩 공방할 때 이제 봐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예전에 우리 2013년도에 좀 테이퍼링을 했었거든요. 2013년도에 테이퍼링을 했었는데, 2013년도에 테이퍼링을 하고 테이퍼링 선언하고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고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어요. 금리 인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래서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요때가 2013년이고요. 2015년 금리 인상하고 금리 인상 이후 1년까지 우리가 차트를 놓고 보게 되면은 시장 안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뭐 신흥국 쇼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테이퍼링 한다라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시장 큰 폭으로 한번 하긴 했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그냥 끝이 난 게 아니라 다 회복했거든요. 다 회복하는 거 봤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 주린이 분들은 이런 흐름을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금융 투자자들은 다 압니다. 지금 보면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 11월 정도에 끝이 났습니다. 11월에 끝이 났기 때문에 11월 초에 끝이 났는데, 요 기간 동안 그럼 테이퍼링을 할 때 시장은 무너졌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좀 조정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만은 테이퍼링을 하는 구간 동안에는 계속 시장은 상방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금리 인상한다라는, 테이퍼링이 끝날 때 이제 금리 인상을 원래 언제 하려고 그랬었냐면 2015년도 3월 달에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금리 인상이 3월 정도에 일단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이 끝날 때쯤 되니까 시장이 막 충격을 받아서 다시 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3월 달 정도 돼서 시장을 봤더니 금리 인상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남유럽 이슈들 때문에 금리 인상을 못하고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은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시장 안에 있는 악재들이 전부 시장을 억누르고 있고 시장 안에서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또 가보면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 프로에 너무 집중을 하셔가지고 보시기보다는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 체크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밀리면 어차피 다 회복된다는 걸 예전 테이퍼링 할 때 대부분 투자자들이 그 부분에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번 부분도 밀리면은 그냥 끝장이 아니라 밀리면 또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해두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언급을 해드릴 때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다 이렇게 말씀해드렸고, 외국인이 시장에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지 시장은 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도 언급을 해드리긴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오늘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금액으로 한번 보면은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들 흐름 보도록 하죠. 외국인들 빨간색으로 해놓고 볼까요? 빨간색으로 중요하니까 해서 보면 장 출발 이후에 굉장히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거의 30분까지 매도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선물에서는 매도 폭이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그냥 매도 폭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 코스닥에서도 역시 매도 폭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 폭 자체가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폭이 급하게 줄어든다든지 오후장에, 아니면은 뭐 내일부터 시작해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의 모습이 보이면 시장은 안정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 선물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싹 다 매도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콜옵션을 지금 매수를 하고 풋옵션을 다시 또 매수를 하고 있죠. 시장 확장성 벌어질 가능성을 일단 염두를 하면서 주식 선물은 또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지수 선물 부분에도 매도폭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보려 합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장이니만큼 아직까지 시장은 무너진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무너진 상태는 아니니까 이번 부분에 반등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반등한다라고 해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권 돌파하면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전략 잡아놓으시고 시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을 해드릴 거는, 시장이 지수가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군들 말고 다른 종목군들이 일반적으로 강세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돌파했는 날하고 돌파했는 다음 날까지 강세가 이어진다면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돌파했는 날하고 다음 날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나 아니면 업종군들이 그 한 파동을 또 이끌고 가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그런 종목이 아니면은
이번에 시장이 반등할 때는 종목 갈아타기가 필수다라고 하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조정받으면 조정받는데 아이쿠나 어떡하나 기분도 안 좋고 미치겠네 라고 해봤자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번에 반등하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대응 전략을 세워 놓아야지만 시장이 반등할 때 조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은 힘듭니다만은 여전히 시장의 공략 포인트 자체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 봐주시면서 시장 체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고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나 아니면 기분이 좋을 때나 항상 옆에서 최고의 멘토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